자, 이번 시간에 연시조 해당하는 윤선도의 오후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부분을 먼저 참조해 주시면요. 작가가 그 해남 금세동에 은거할 무렵인 56세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수, 물이죠. 석, 돌, 송, 그 다음 소나무, 죽, 대나무, 그 다음 월, 달을 벗삼았다 라고 했죠. 수석송주걸,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으로 삼아 그 덕을 예찬한 전 육수의 시조다. 다섯 개인데 왜 육수죠? 서사 부분이 하나가 개입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수석송주걸의 그런 아름다움, 뭐 그 벗삼아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서사의 다섯 가지 벗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각 수마다 수석송주걸 순으로 각각의 그 자연물들을 예찬하고 있는 시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시조에 해당하고요. 성격 면에서는 우리가 예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연물들을 벗삼아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물들이 가진 속성을 인간의 속성에다 빗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의인법과 대꾸법, 대조법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을 했다. 주제는 오,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의 덕을 예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올라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사 부분에서는요. 자, 서사 부분은 다섯 가지 벗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섯 벗의 소개.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내 친구가 몇 친구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물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라 라고 했죠. 우선 수석, 송죽 4개 나왔고요. 동산에 달 오르니, 여기 달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벗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산에 달이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그것 또한 더 반갑구나. 두어라. 뭐 연시조다 보니까 시조의 형태인 종장의 촉구석자는 이렇게 꼭 지켜주게 되죠. 여기도 보면 종장의 촉구석자들 이렇게 다 지켜준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보고도. 자, 계속 이어서 그럼 보도록 하죠. 네 벗이 머지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뜨니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더하여 무엇하리. 이 5 외에 뭐 무슨 친구가 더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5벗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 정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 이 종장 부분은요. 자연 친화적 정서를 표현했고요. 자신의 그 주어진 것에 이 5벗 외에 더 필요 없다.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그 각각의 그 대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물돌, 소나무, 대나무, 다리가 있는데, 물 같은 경우 수는요, 물의 그 영원성을 주로 예찬을 했다. 영원성이라는 건 물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경우는 불변성을 얘기했고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불변성을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나무에는 절개와 겸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절개, 겸허함.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달에는요, 달은 한밤중에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광명. 그러면서 뭐 밝게 빛나지만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거나 이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과묵함. 이런 것들을 가진 속성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영원성, 바위와 소나무는 불변성, 대나무는 절개와 겸허함, 다른 광명과 과묵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수는요, 두 번째 수에서는 물의 깨끗함과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의 깨끗함과 영원성 이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주로 쓰인 수사법은 미리 지적을 한다면 대꾸법과 대조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라고 했죠. 구름빛이 깨끗하다곤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름이 항상 흰색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날이 흐리고 이러면은 이게 먹구름이 끼게 되죠. 그러니까 구름이 항상 이렇게 영원한 건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변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변성을 가진 존재, 쉽게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바람 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바람 소리는 맑다곤 하지만 그칠 적이 많다. 일정하게 늘 똑같이 불어주는 게 아니죠. 불었다 그쳤다 한다. 역시 이것도 가변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구름과 달 모두 가변성의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구름빛이 좋다 할 때 그 좋다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요 초장과 중장에서는 대구법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은 뭐뿐인가 하노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구름과 바람과 함께 물은 대조되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조되는 존재다. 구름, 바람은 가변성, 쉽게 변하는 존재라면 물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흐르는 불변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대비적 소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깨끗함과 영원성을 예찬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5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째 수에서는요. 중간에 이제 3수와 4수가 생략이 된 거고요. 이게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건데요. 대나무의 절개와 겸허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대구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나무가 나무라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풀이라고 하기도 아니야. 그렇고요. 좀 모호한 감이 있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난 뉘식이며 곧은 것은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속은 어찌 비었는가? 그래서 초장과 중장엔 각각 됐구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됐고 곡기는 뉘기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대구죠. 그래서 우선 초장과 중장 전체에서는 이제 대구적인 표현이 사용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대나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나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도 하는 것이 눌도 하는 것이 곧기는 여기서 곧다라는 것은 절개를 상징하는 거고요. 속은 비었다. 속이 비었다라는 것은 겸허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저렇게 사계절을 늘 푸르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자, 여기서 그라고 표현했죠. 대나무를 의인화시켰죠.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사계절에 사시사철 푸르니라고 했죠. 사시에 푸르니라는 이 부분에서는요. 이게 대나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교화하노라.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선 만물을 다 비추니. 자, 여기 작은 것은 달을 지칭하는 거죠. 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달이 높이 떠서 만물을 온 세상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밤중에 이렇게 밝은 것이 너만 아니 또 있느냐. 여기서 너도 역시 달이죠. 의인화시켰죠.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보고도 말하니 하니 보고도 말하지 않으니. 자, 이것도 달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죠. 과묵함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 과묵함의 속성으로서 선비의 덕성 달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비의 덕성 또는 이게 달의 속성을 비유한 거죠. 보고도 말하느냐 하는 것으로 봐선 그것이야말로 나의 벗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물들을 소재로 해서 그 자연을 벗삼아 사는 화자의 풍류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연물들을 의인화해서 그 자연에서 얻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예찬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연시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5번이 무엇인지 물돌, 소나무, 대나무, 달, 수석, 송주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의 그 사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예찬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